안녕하십니까. 한걸음TV의 권혁찬입니다. 오늘은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고3에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좀 더 근본적인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내 인생 전체에 대한 어떤 질문과도 같다는 거죠.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답을 쉽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누구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괜찮아, 잘 될 거야,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게 맞죠. 또 성경적으로 이렇게 풀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머니께서 고3 때 혁찬이 열심히 했지 않느냐. 지나고 나니까 그거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됐다. 지금 고3 학생들은 지금 고생하고 있고 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저절로 되진 않는다. 그래서 혁찬이가 열심히 공부했던 이야기들 그런 것도 해줘라. 그게 도움이 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셔서 그럼 그걸 어떻게 하면은 좀 그 학생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쉽게 전달할 수 있을까? 마음에 와닿게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 주변의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제는 이제 홍일영 실장님이 우리 함께 일하는 분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나가 다 방법이 있다. 방법이 있는데 수영과 헤엄의 차이가 뭔지 아느냐? 수영은 이제 그냥 머리를 집어넣고 하는 거고 헤엄은 머리를 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공부의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수영과 헤엄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가지고 말씀하시길래 그건 제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거든요. 그분은 이제 머리를 넣느냐 안 넣느냐에 따라서 수영과 헤엄의 차이를 이제 본인 나름대로 이렇게 설명하신 거죠. 제가 이제 볼 때는 그런 겁니다. 제가 수영과 헤엄의 차이를 명확하게 알죠. 수영을 하게 되면은 25m를 편안하게 갈 수 있습니다. 25m를 편안하게 가고 또 돌아오고 그렇게 해서 60바퀴를 그냥 편안하게 합니다. 그게 수영이죠. 근데 헤엄치는 사람들을 보니까 25m를 가면서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온 힘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 25m를 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차이냐? 그게 방법의 차이입니다. 올바른 방법을 알고 있느냐? 스킬이죠. 올바른 스킬을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미 수영 기술은 다 표준화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르치고 있죠. 우리가 가면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배우면은 수영을 잘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공부의 방법도 지금 다 표준화되어서 나와 있는 거고 성공의 방법도 표준화되어서 많이 나와 있는 거죠. 방법이 중요하다. 맞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방법들이 궁극적인 방법이냐? 궁극적으로 맞는 방법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들은 부분적인 그 성공의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사람은 행복할 수 있어야 되고 궁극적으로 성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영원을 생각하지 않으면 중간에 다 단절되는 거죠. 그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실마리를 좀 찾아서 가다 보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돌아갑니다. 공부의 방법이라는 것들은 첫 번째는 이렇게 됩니다. 그 방법이 있더라는 겁니다. 왜 방법이 있는지 압니까? 깊이 탐구하면은 그 안에 그런 진리가 있다는 거죠. 그런 스킬들이 있다는 거죠. 숨어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셔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셔서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그분은 아주 질서정연하신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깊이 파고들면은 오류들이 생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해야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어설픈 아마추어가 만든 작품들은 거기 들어가면 막 이상한 게 나오고 엉터리가 나오고 빈 곳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만든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는 질서정연한 것들이 있죠. 제가 수영 말고 다른 거를 하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어릴 때 아버지께서 관절염을 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주물러라고 다리를 좀 주물러 달라 이렇게 이제 많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때는 국민학교였죠. 그리고 그 뒤에도 계속해서 아버지를 주물렀습니다. 삼형제들이 많이 주물렀는데 제가 주무르면은 아버지가 많이 시원하다 그러셨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렇습니다. 저는 이제 아버지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다리가 아픈데 아버지 다리 낫게 해주세요. 다리가 좀 건강하게 해주세요. 안 아프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다리를 주물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가 시원하다 이렇게 하셨죠. 또 오래 주물렀습니다. 근데 뭐 어린아이가 오래 주물러도 잠깐이죠. 잠깐 이렇게 해서. 그 뒤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결혼을 하고 아내가 많이 아팠어요. 아내가 많이 아프니까 아내를 이제 주물렀습니다. 아내를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나의 이제 그때는 이제 저기 간호를 하기 위해서 제가 전문적으로 이렇게 마사지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도 뭔가 방법이 있을 텐데.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주무르는 방법이. 마사지하는 방법이 있을 거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교회 전도사님이 그 또 스포츠 마사지를 정시로 배우고 1급 자격증이 있으신 또 트레이너고 이래서 그분한테 통해서 배웠습니다. 주일날 이렇게 배우면서 그렇게 하면 저도 자격을 따고 카이로프라틱도 배우고 뭐 골법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매일 실습을 하죠. 매일 스포츠 마사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방법들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도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고3 학생들 많이 접합니다. 많이 접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어디를 가고 싶니? 그래서 의대를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초등학교 교사, 교대를 가고 싶습니다. 컴퓨터 관련된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엔지니어가 되고 싶습니다. 뭐 여러 가지 그 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대학을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있다가 그 부모들을 만납니다. 부모를 만나면은 제가 이제 누가 어떤 그 꿈을 가지고 있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노력하고 있어서 저도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부모님이 그 반응들이 좀 갈립니다. 안 됩니다. 우리 아들 성적에 불가능합니다. 그냥 이제 그 친구 하는 이야기입니다. 뭐 그렇게 이제 어머니가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공부해서 이제 그 목표를 이루는 친구도 있고 또 안 돼서 재수하는 친구도 있고 또 포기하는 친구도 있고 또 거기 성적에 맞춰서 이렇게 진학하는 뭐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습니다. 경우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는 보다 중요한 것들 인생에서 왜 공부하느냐, 왜 사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눕니다. 함께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또 공부의 방법에 대한 이야기들도 서로 가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제가 함께 공부의 방법 중에서 탤런트 코드라는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탤런트 코드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아마존하고 뉴욕타임스에서 베스트셀러에 올랐죠. 최근에는 이제 또 새롭게 재능을 폭발시키는 52가지 학습의 기술이라는 책이 이제 부록으로 같이 포함돼 가지고 새롭게 출간됐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재능을 가지기 위한 3가지 법칙을 이야기하는데 그중에 한 가지만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 뇌 회로에는 미엘린이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물질이 있다는 거죠. 미엘린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뇌 속에 이제 증폭 회로입니다. 그래서 연습을 통해서 이게 두꺼워지는 겁니다. 미엘린이. 여러분 미엘린을 기억하세요. 그냥 우리 뇌 속에 어떤 물질이 있는데 미엘린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연습을 통해서 두꺼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심층 학습이라는 겁니다. 그게 공부의 방법이죠. 목적에 맞는 노력을 기울이면서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심층 연습을 통해서 두꺼워진 미엘린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됩니까? 미엘린이 하게 되면은 그럼 우아해진다는 겁니다. 처음에 할 때는 버벅거리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런 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고 있었다면은 그런 일을 할 때 버벅거립니다. 뭐 이렇게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고 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게?
버벅거린다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실수들을 통해서 그 실수의 구간에서 자기가 실수를 인지하고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것을 속도를 늦추는 겁니다. 속도를 늦추면서 내 뇌가 그것을 인지하는 거죠. 내가 실수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럼 그걸 개선해야 되지 하면서 그 의식하면서 다시 반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을 중간에 하다가 멈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인지를 하는 거죠. 말을 끝까지 해야 되고 하나의 문장을 만들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그걸 짧게 단문으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쉽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되지 않는 거죠. 말하다가 중간에 멈춰버립니다. 그 기존에 그런 습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천천히 하게 되는 것은 인지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깨닫고 그러면서 그걸 이제 그러한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미엘린이라는 그 물질이 작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그게 두꺼워지면서 거기 이제 우아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영도 마찬가지입니다. 헤엄의 단계는 그 기술을 제대로 배우지 않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생존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냥 자기가 몸으로 그냥 스스로 체득하는 거죠. 그러나 그 인류의 오랜 지혜, 축적된 그래서 이제 표준화된 그 검증된 그런 기술들을 익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영하는 방법이죠. 뭐 자유형을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근데 이제 자기가 한평생에서 자기가 혼자 연습하는 것들 그것으로 그 인류가 오랫동안 그것을 이제 표준화시키고 그걸 이제 계속 이렇게 더 개선시켜 온 그래서 어떤 때는 혁신이 있을 수도 있죠. 혁신시켜 온 표준화된 그런 기술, 검증된 기술 그것을 내가 익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제 우아해집니다. 수영할 때 아주 우아하게 물살을 가르면서 호흡도 자연스러우면서 오랜 거리를 그냥 먼 거리를 아주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 마사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이로프라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주무를 때 많은 힘이 들지 않습니다. 체중을 실어가지고 주무르는 거죠. 체중을 실어서 주무르고 또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꺾고 뭐 이런 부분들을 그걸 자기 몸을 실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힘이 들지 않는 거죠. 그리고 결을 따라서 그 뼈와 근육과 그러한 것들을 다 이렇게 이제 알면서 그 사이에 주물러야 될 곳을 주무르는 겁니다. 엉뚱한 곳을 주무르면은 상대방이 막 아파하고 힘들어하죠. 편안하게 이제 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검증된 거죠. 검증되면서 많은 여러 사람들이 그 집단지성으로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그것이 좋아진 거죠. 마찬가지로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책을 이제 책에도 이제 검증된 이야기들을 우리가 가져가야 되죠. 많은 사람들이 개인의 경험들을 가지고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들이 표준화되어서 나중에는 이제 표준화되어서 가르치는 겁니다. 의학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뭐 항암 치료가 있다, 임파선암이다. 그럼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치료를 한다. 이런 것이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치료를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성공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이 그 시도를 따라하고 그게 이제 표준화돼야 되겠죠. 그래서 FDA가 뭐 있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표준화되어서 정착되고 나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반복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도 그런 방법들이 있다는 거죠. 이 공부하는 방법 중에서 어떤 것들은 이제 심층 연습하는 거죠. 목적에 맞는 노력을 기울이면서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심층 연습을 통해서 두꺼워진 미엘린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업무를 진행할 때 나의 실수 범위에 속하는 순간 속도를 늦추고 실수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업무에 집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수를 통해서 제가 읽어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미엘린이 두꺼워지고 재능이 생겨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결국 실수는 환영해야 되는 친구죠. 맞습니까? 실수를 고쳐나가는 활동 속에서 우리는 스킬을 터득하게 됩니다. 실수와 실패로부터 나의 내공도 단단해진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라는 게 뭐냐?
이런 거죠. 뭐 공부가 여러 가지 있겠죠. 우리가 공부하는데, 우리 반 학생 중에서 그런 학생이 있었습니다. 고3 때,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와 이제 같은 반이 된 것은 처음이었죠. 우리는 전부 그 친구가 우리 반에서 1등인 줄 알았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 화장실도 안 가고 그냥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길을 걸으면서도 책을 들고 공부를 하는 거죠. 열심히 하고 우리가 배워야 될 친구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첫 번째 시험을 쳤습니다. 그래서 성적이 나왔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친구가 우리 반에서 꼴찌를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친구가 이제 혁찬아, 누가 좀 이상하다. 그래 가봤더니 그 좀 정신을 놓고 이렇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미쳐버린 거죠. 그 참 안타깝다 이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제가 하나 깨달았던 것은 야 열심히 그냥 앉아만 있어서 되는 건 아니구나. 그 방법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저자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1만 시간의 법칙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만은 거기서 간과된 게 있다. 올바른 방법으로 1만 시간을 보내야 그것이 이제 전문가가 되는 거지 그냥 앉아 있는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맞는 이야기죠. 그러나 이제 첫 번째는 앉아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앉아 있으면서 그렇게 이제 버티면서 앉아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멍하니 딴 생각만 하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시간이 다 가버립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될 때는 의식적인 노력들이 필요하고 미엘린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계획을 잡는 겁니다. 계획을 잡고 먼 길을 갈 때는 이제 제가 이제 이 두 가지로 나눠 설명합니다. 모든 일을 할 때 똑같습니다. 어떤 거를 계획을 세우는 거죠. 우리가 저기까지 가겠다. 그러면 이제 저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저쪽 멀리 목표를 잡습니다. 그 목표를 잡았는데 바로 거기 갈 수가 없죠. 또 중간 목표가 있죠. 중간 저기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으로 가는 거죠. 중간 목표 하나하나를 그 마일드 스톤을 놓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여기를 한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중간을 하나를 달성하고 그 달성들이 작은 성공들이 모여서 큰 성공이 되도록 하는 게 우리의 길입니다. 공부하는 것도 그런 거죠. 뭐 이제 수능을 잘 친다. 뭐 이렇게 수시를 한다. 그러면 이제 그 수능이라는 목표만 보면은 수능을 이제 시간을 맞춰놓고 중간중간 작은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 시험에서 이제 하나의 어떤 성과를 내어가는 과정들이죠. 그렇게 검증해 가는 거죠. 자, 그 단계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다운해서 그걸 이제 분해해서 나누어 가지고 오늘 이 순간 내가 뭘 해야 될지 그런 하나의 작은 목표를 이루면서 그리고 이제 그것들이 모아져서 하나의 어떤 마지막 성공으로 그래서 내 목표를 달성하는 겁니다. 우리 다 잘 아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실천하면 됩니다. 그것을.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결국 오늘 해야 될 내 몫을 실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해야 될 것을 그게 이제 한 걸음씩 걷는 거죠. 오늘 한 걸음씩 이렇게 내가 걸어 나가다 보면은 결국은 저 먼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이 두 번째는 우리 경영의 큰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플랜 두 C입니다. 무작정 책상에 앉아만 있으면 안 되죠. 그걸 계속 계획을 세우고, 계획은 세웠죠, 방금. 그 다음에 실행을 해야 됩니다. 실행이 중요합니다. 실행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C라고 하기도 하고, 체크라기도 합니다.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기가 잘 가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나의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내가 공부를 했는데, 내가 얼마나 달라졌느냐. 처음 모의고사 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모의고사하고 또 수능하고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제 와이프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학력고사였죠. 그때 학력고사 칠 때 처음 시험하고 마지막 시험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게 되면은 거기서 더 되는 것은 참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 않고 또 다른 어떤 방법을 바꾸는 어떤 노력이 필요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컴포트 존에 머물렀을 수도 있죠. 편안한 쪽에서 계속 하던 쪽으로 반복하면은 그 같은 과정들이 있으니까 같은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였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다른 친구들도 열심히 하니까 내가 이제
저 열심히 하더라도 또 결국은 그 같이 경쟁하는 친구들이 아주 잘하는 친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1년 동안 같이 경쟁하면은 비슷한 수준으로 그냥 갈 수도 있죠. 어떻게 하면 그 친구들을 좀 더 뛰어넘을까? 저는 이제 고3 처음에 시작했을 때보다 고3 저 시험 마칠 때 그 많은 저 진보가 있었습니다. 많은 발전이 있었죠. 그거는 이제 많이 안 했다가 하니까 또 그런 결과들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 각자 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그런데 이제 그것은 점검을 해야 됩니다. 점검을 해서 내가 멍하게 있느냐라는 것들을 체크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1시간 동안 앉아서 2시간 동안 앉아서 3시간 동안 앉아서 공부를 했는데 진짜 했느냐? 그래서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실제로 해서 뭐 문제를 풀어본다든지 수학 같으면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차이겠죠. 그런데 거기서 하나라도 확실하게 알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지만은 안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안 달라지느냐? 그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뭐 외워버린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은 확실히 달라지죠. 외운다는 것은 뭐 외우는 것과 안 외우는 것의 차이는 엄청나게 큽니다. 그건 극명하게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건 어떤 공부를 해서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명확하게 모르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외우면 좋겠지만은 어떻게 그 많은 걸 다 외웁니까? 이래서 안 외웁니다. 안 외우고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해를 한다는 것은 내가 제대로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잘 알기가 어려워요. 암기가 됐는지. 그래서 그것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체크를 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왜? 톱을 가지고 나무를 자를 때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톱질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톱이 날이 이미 없을 때, 날이 살아있어야 이게 톱질이 되는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아무 생각 없이 이제 반복하게 되면은 그것은 그냥 나중에는 헛수고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플랜, 두, 시. 이게 아주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플랜도 중요하고, 두, 실행도 중요하고, 체크도 중요합니다. 격리의 큰 원칙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공부도 똑같이 하면 되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뭐 탤런트 코드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은 이렇게 플랜 두 시라는 큰 틀에서 하나 참고하는 겁니다. 참고를 하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내가 이 실수를 하게 되면은 의식적으로 이 체크 과정에 해당이 되는 거죠. 또 실행하는 과정하고도 해당이 됩니다. 내가 하다가 실수를 한다. 내가 왜 실수를 했을까? 실수를 하게 되면은 속도를 좀 늦추는 겁니다. 왜? 내가 하는 과정들을 그냥 쭉 따라가다가 내가 하는 게 이게 좀 뭔가 잘못된 것 같아.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죠. 생각하는데 에너지가 들어가니까 속도가 좀 늦어집니다. 늦어지면서 이렇게 해서 근데 이걸 다 자기가 머릿속에 이걸 말로 표현해서 생각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잠깐 속도를 자기가 알아서 늦춥니다. 늦추다 보면은 뇌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인지를 하고 거기에 대한 개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실수를 잡아가는 과정들이죠. 어떻게 다 말로 합니까? 말로 다 못 깨닫습니다. 그러나 속도가 늦어진다는 거죠. 속도가 늦어지면서 그것들을 개선해 나가는 과정들이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제 개선이 되잖아요. 그럼 빨라지는 겁니다. 빨라지고. 더 우아하게 되는 겁니다. 수영도 마찬가지죠. 처음엔 천천히 부분 동작으로 하고, 무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술도 처음에는 천천히 합니다. 그랬다가 나중엔 되면은 빨라지는 거죠. 이렇게. 빨리 하게 되는 거죠. 너무 느리게 하면은 상대방하고 실전에서 쓸 수가 없죠. 그러나 처음에 연습할 때는 하나하나 내 동작의 움직임들을 보면서 이렇게 가져가는 겁니다. 모든 그 공부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학이라는 거잖아요. 배우고, 그 다음에 익히는 거죠. 익히는 거. 익혀가지고 그것이 완전히 나한테 익숙해지고, 익히면서 이게 제대로 됐는지, 그걸 이제 내가, 그래서 그게 스킬로 나한테 주어지는 겁니다. 공부의 스킬을 가져가는 거죠. 근데 그걸 편안하게 해야 됩니다. 편안하게 하면서 그러한 스킬들은 한평생 익혀나갑니다. 언제 사용할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온 우주가 이게 뭐 200억 광년, 300억 광년 엄청나게 큰데 그러면 인생에서 태어나서 이 인생이 끝난다면은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은 낭비냐? 지구가 작잖아요. 우주 전체의 크기에 비하면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빛은 지구를 7바퀴 반 돈다고 7바퀴 반 도는 속도잖아요. 근데 이게 1년을 가는 거리, 그게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지구라는 것은 눈 깜빡하는 속도밖에 안 되죠. 눈 깜빡하는 속도보다 작아요. 7바퀴 반을 돌아버린다는 거죠. 그게 이제 빛의 속도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빛의 속도로 1년을 간다는 거죠. 10년, 100년, 1000년, 만년, 10만 년, 100만 년, 1000만 년, 억만 년, 10억만 년, 200억만 년, 300억만 년이 우주의 크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크기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저는 이제 혼자, 이거는 이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연습을 하고 내가 실력을 키우고 육체 훈련을 하고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성품을 키우고 내 믿음을 키우고, 그래서 인생이 끝나고 나서 하늘 날아가서 또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면은 이 우주가 새로워지는 거죠. 우주가 없어지지는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잖아요. 의미가 있어서 만들었겠죠. 그냥 우주를 만들어서 그 중에 눈 깜짝할 사이에 7바퀴 반 도는 작은 지구, 여기만 사람이 머물러 살아라고 사람들이 이 큰 우주를 만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주를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그건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혼자 생각할 때,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은 이 우주가 새로워지는 거고, 그러면 내가 이제 나중에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가서, 그 천국이 이 새 하늘과 새 땅일 수 있죠. 그럼 거기서 새로운 걸 개척하고, 많은 것들을 새롭게 우주, 욕기에 나오듯이 별과 별 사이를 다니면서 뭐 어떤 그런 일들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갈고 닦는 거죠. 실력을 갈고 닦고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묻어놓지 않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인데 그 달란트를 그렇게 이제 남긴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까 내가 너에게 큰 것으로 준다. 5달란트나 2달란트나 똑같이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면서 해피니스, 나의 행복에 참여하도록 해주시는 거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에 참여하도록 해주시는 거니까. 큰 일에 참여를 시킨다. 이 세상에서 작은 일에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큰 일에 참여시킨다. 이런 생각들을 그냥 제가 혼자 했어요. 그것은 알 수는 없죠. 천국의 어떤 모습일 건지는 성경에 나온 것 외에는 알 수 없는데 우리를 막연하게 추측할 뿐입니다. 그건 혼자 상상을 해보면서 성경에 기반해서 이 추측을 해보면은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모든 하는 것들은 여기에서 성화되는 거죠. 그건 명확한 거죠. 성화되는 과정들이니까. 그런 과정들이 이제 공부하는 과정들이죠. 그러나 그 방법들은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플랜 두 C는 어디서 받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방법이죠. 그걸 찾아가서 내가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겁니다. 한 걸음씩 걸으면서 또 실행을 하는 겁니다. 실천이 중요하죠. 실행을 하면서. 그러면서 또 내가 체크를 하면서 계속해서 실행을 해나가는 거죠. 자,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어떤 공부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공부를 손에 놨습니까? 놓았습니까? 이제 한 50대나 60대, 70대, 80대 되셨잖아요. 공부를 손에 놓으셨어요? 아직 하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다고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셔야 될 그 계획이 있으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공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 목표가 있잖아요. 내가 성경을 뭐 쓰신다. 우리 어머니도 성경 쓰시고 필사하셨죠. 필사하셔서 그것들이 모아져서 교회에 이제 하나의 큰 성경이 되었죠. 참 훌륭하신 일이죠. 또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곤충의 뭐 뒷다리를 연구하기도 하고, 그것도 한평생 해야 될 일이죠. 많은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연구들이 모아져 가지고 하나의 큰 어떤 인류의 지혜가 되죠. 그래서 더 큰 발전과 진보가 있는 거죠. 하나님 만드신 세상이 더욱 아름답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우주를 그냥 버리실까요? 하나님 만드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유지도 하고 계시고 변혁을 하고 계시고 또 새롭게 완성해 가시는 거죠. 그러한 것들 중에서 우리가 청지기로서 거기에 사용되고 참여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헛되지 않다는 거죠. 헛되지 않고 그것들을 내가 계속 진보를 이렇게 발전해 나가야 되겠다. 그러면은 내가 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거기서 그걸 브레이크다운 해가지고 그 중간에 또 하나하나의 작은 계획들을 세우고
또 그 다음에 오늘 해야 될 일을, 오늘 이 순간 해야 될 일을 내가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걸 하나씩 해나가는 겁니다. 해나가고, 그걸 실행을 해야 되죠. 실행을 하고, 그 다음 체크를 하는 거죠. 다시 체크를 해가지고, 그러면 계속 그게 우아해지는 거죠. 실수도가 줄어들고, 더 잘할 수 있는 거죠. 속사람은, 그 사람은 날로 후패하여지나, 늙어지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하여지느니라. 우리가 날로 강건하여지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육체 단련도 조금 유익하니까 계속해서 좀 좋아지죠. 그러한 것들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공부를 손에 놓으면 안 되죠. 계속해서 공부를 해나가는데 성경도 그냥 나이가 들면은 연세가 들면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눈으로 읽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피커로 틀어가지고 성경을 듣는 것도 중요하죠. 세상 거는 어떻습니까? 그것도 하나님 만드셨죠. 그 안에도 그 많은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또 유행가도 부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유행가도 부를 수 있죠. 세상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수 없습니까? 대화를 하는 거죠. 세상 책을 전혀 안 읽습니까? 제가 그 책을 읽다 보면은 이나모리 가조 같은 사람이 이제 책을 쓸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제2이동통신에 진입할 때 왜 진입을 했느냐? 6개월 동안 그걸 검토했다는 거죠.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진입했느냐? 순수하게 내가 사람들에게 더 저렴한 가격으로 그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세상을 더 아름답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원들의 사원들이 잘 되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는 것이 그 자기 회사의 목표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깊이 들어가서 제대로 방법을 찾다 보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찾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의 원리에 더 부합돼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하지 못하면은 하늘나라에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그건 뭐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하면 안 되죠. 근데 그러한 지식들이 그걸 다 외면합니까? 왜 외면합니까? 다 하나님 계신 곳이죠. 그것들도 그 안에서 살아나가고 그 안에서 또 깨달아가는 거죠. 하나님 계시고 성경을 통해서 내가 그 원리를 깨닫고 그것들이 성경에 있는 원리들이 쫙 세상에 퍼져가지고 다시 실행이 되고 프랙티스로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배우는 겁니다. 소설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 또 책들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 말을 통해서도 배우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이 세상에 다 있잖아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럼 비행기는 뭐하러 탑니까? 마찬가지잖아요. 인류가 만든 게 비행기가 성경으로만 만들어졌냐? 성경으로 만들어졌죠. 궁극적으로. 모든 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들을 이용 안 합니까? 세상의 TV를 볼 필요 없습니까? 그 안에도 하나님의 많은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은 거기까지도 다 하나님이 주관자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과 속을 분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심해야 됩니다. 잘못하면은 배타적으로 하는데 그러면 이제 버스도 안 타고 뭐 많은 세상에 있는 것들 다 버리고 그것만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이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오늘 공부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저 스스로도 또 정리하고 또 생각하는 부분들을 좀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떠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말들이 같이 이것을 이제 나중에는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다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그냥 제 생각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면서 스스로도 다시 제 자신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또 제 어머니가 또 독자시니까 어머니하고도 이야기 나누고 또 다른 보시는 많은 독자들, 저를 아는 사람들, 또 모르는 분들 같이 이걸 나누는 겁니다. 같이 공부하는 거죠. 세상이 얼마나 좋습니까? 공부의 방법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공부하고 계신가요?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럼 계획을 만드셔가지고 실행하십시오. 실행하시고 실행하시되 또 체크를 하시면서 계속해서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화이팅!